네, 이번 시간에는요, 4장에 있는 섹션 15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그 다음에 뭐 프레임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미 살펴봤어요. 그쵸? 근데 여기 이 장에서는 이 레이아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사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시간에 배운 레이아웃 사용법을 좀 제대로 익히셨다면 이번 장은 상당히 쉽게 익힐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 둥근 레이아웃 만드는 거는 조금 색다르니까 요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요런 식으로 둥근 모양의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예요. 예, 사각형을 둥글게 만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 때 이미지를 좀 많이 씁니다. 그 이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잠깐 쓰고 말 정도라면 이거를 XML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소스 코드를 열어볼게요. 라운드 레이아웃 데모 A1입니다. 자, 실제 자바 코드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main.xml을 보겠습니다. 자, main.xml 보시면 쫙 보시면 특이한 점이 보이세요? 네, 바로 리니어 레이아웃 쪽에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것은 이게 이미지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이미지라고 불리는 것들은 PNG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PNG, JPG 등등이요. 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요, 그것을 이미지라고 부르지 않고요, 드로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PNG, JPG 이런 것들도 다 드로블이라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XML로 작성된 이미지 모양을 나타내는 것도 드로블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드러블 HDPI 쪽에 라운드 코너.x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 이름과 요 이름이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요 XML 자체를 네, 이미지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솔리드, 실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흰색이요. 그 다음에 코너는 10dpi로 해서 반경을 잡아줄 거고, 패딩 쪽은 10dp씩 주겠다. 요거는 패딩이라는 거는 여백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쵸? 요 각각 요쪽 부분에 패딩이 적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10dp 반경이 적용이 된 거죠. 10dp, 그쵸? 자, 요 지금 현재는 솔리드 모양으로 했는데요. 이제 요거를 요렇게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스트로크 보시면, 네, 스트로크라는 건 뭐냐면 점선을 의미합니다. 점선인데 너비가 8dp고요. 색상은 요렇게 RGB니까 레드선이죠. 그 다음에 대시, 점선에 있는 각각의 선의 너비가 20dp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점선마다 중간중간에 있는 공백이 또 20dp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해서 또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빨간 점선. 네, 요 안에가 요게 갭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위드스죠. 그쵸? 보시면 대시 위드스가 요 빨간 선, 대시 갭이 요 공백입니다. 그것만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요 세이프라는 건 안에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XML을 클릭하면 쭉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요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공식 사이트 가셔서 직접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요 쉐이프, 스트로크 이런 걸 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XML 파일들은요, 저 HDPI 이런 데 넣지 않고요, 이렇게 넣습니다. 요거 자체를 요 드로블 폴더에다가 이렇게,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는 걸 살펴볼게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적인 레이아웃입니다. 상대적인 배치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기준점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튼을 놨다면 이 버튼의 오른쪽에 버튼을 놓겠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보드, 즉 윈도우판, 핸드폰에서 가장 큰 바탕이 되는 그 판이 있다 그랬을 때 요거를 부모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창의 하단에 놓겠다, 부모창의 오른쪽에 놓겠다, 부모창의 왼쪽에 놓겠다, 부모창의 위쪽에 놓겠다. 요게 됩니다. 요런 속성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요, 백그라운드에 이미지를 하나 깔고요, 그 다음에 부모창의 왼쪽 하단, 부모창의 오른쪽 하단에다가 버튼을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이전 시간에 다 살펴본 것들이에요. 레이아웃 쪽에서. 그래서 교재 앞부분에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학습했다면 이번 시간은 상당히 쉬울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요 뒤에 있는 배경 한번 실행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데모 B1입니다. 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왼쪽 하단의 버튼, 오른쪽 하단의 버튼이에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기능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배치하는 것만 지금 살펴보는 거고요. 요 뒤에 있는 배경은 제 실제 아들입니다. 예, 이거 설정하면 아니고요. 예, 갑자기 밖에서 밥 먹는데 소주병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사진 한 방 찍었습니다. 자, 실제 소스를 한번 볼게요. 자, 레이아웃의 main.xml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미지 뷰로 해서 지금 핏 xy에서 배경에다 깔았어요. 그쵸? 자, 필페런트니까 화면 가득 차는 거고요. 그쵸? 핏 xy니까 xy축으로 이미지를 가득 채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놓고 있는데요, 이 버튼에 있는 주요 속성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요거예요. 요 두 개. 여기는 요거 두 개. 그래서 레프트 쪽에다 놓는데 바텀 쪽에 놓겠다. 이거는 오른쪽에 놓겠는데 아래쪽에 놓겠다. 그 얘기인 거죠. 예, 쉽죠. 그래서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치고 레이아웃 치고 얼라인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가지 속성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패런트로 시작하는 게 바로 뒤에 배경이 되는 부모창에 기반을 해서 왼쪽, 위, 오른쪽, 아래에 놓겠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네. 자,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 많이 쓰죠. 자, to left of 어떤 거의 왼쪽, 어떤 거의 오른쪽, 어떤 거의 위에, 어떤 거의 아래 이런 것들을 쓰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고 각각의 설명들 지금 왼쪽에 보이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시간 날 때 살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요것도 요 정도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프레임 레이아웃입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의 기본 특징은 뭐였어요? 이렇게 어떤 것을 배치를 하고 또 배치를 하면 요 위에다가 또 겹사는 방식이죠. 또 배치하면 또 겹사고, 그래서 차곡차곡 겹사는 방식이 바로 프레임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떤 것을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어떤 걸 배치하고 싶을 때 요게 많이 쓰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요런 식으로 위에 버튼을 놓고요, 밑에다가 여러 개의 텍스트 뷰들을 놓습니다. 빨강, 파랑, 뭐 녹색 이렇게 놓고 클릭했을 때 보여지게 만드는 거죠. 자, 요건 어떤 모양이냐면 탭 호스트라는 거 아시죠? 그거랑 비슷한 방식처럼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버튼들을 조금 더 이미지를 예쁘게 탭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웹에서 쓰는 버튼처럼 이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것도 실제 한번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레임 레이아웃 데모 B1입니다. 자, 실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밑에 이렇게 나오죠. 스타팅 액티비티, 액티비티 매니저 스타팅 이렇게 나오면 실행이 된 거예요. 자, 레드 버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버튼 눌렀습니다. 블루 버튼 눌렀습니다. 네.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각각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보여지는 그 뷰를 보여지게
지금 비저빌리티라는 것을 true로 지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것도 소스 한번 볼까요? 소스는 어떻게 되어 있나? 자바 소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바 소스 보시면요. 버튼들을 가지고 와서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레드 텍스트, 그린 텍스트, 블루 텍스트를 인비저블로 일단 모두 다 바꾼 다음에 클릭된 버튼에 맞는 것을 비저블로 바꿔주고 있어요. 즉, set visibility라는 게 어떤 특정 뷰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invisible, visible,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바로 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비저블과 비저블은 해당 공간을 영역을 차지를 하는 거고요. 곤이라는 건 영역도 차지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하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온클릭했을 때 뷰가 특정 어떤 버튼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에 있는 get ID, 뷰에 있는 get ID와 실제 버튼에 있는 아이디를 비교해서 어떤 버튼이 클릭됐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볼게요. 자, 보시면 리니어 레이아웃이 가장 바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자, 버튼 만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오리엔테이션을 호리즌털로 잡아줘야 되는 거. 레드, 그린, 블루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쵸? 그 안에 텍스트 뷰가 있고, 그쵸? 자, 이 세 개의 텍스트 뷰는 각각 레드, 그린, 블루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지정을 했죠. 자, 근데 이 프레임 레이아웃의 텍스트 뷰들은 모두 다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당 순간에 버튼이 클릭했을 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최초에는 모두 다 인비저블로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네,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잘 쓰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레이아웃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